7조 원짜리 기업이 10년 만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때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 간판.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이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9월 한 사모펀드가 움직였습니다. MBK 파트너스. 이들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죠. 인수 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문제는 돈을 마련한 방식이었습니다. 전체 금액 중 4조 3천억 원을 빚으로 조달했죠. 이 빚의 주인은 MBK가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였습니다. 회사를 사면서 그 빚을 회사에 떠넘긴 겁니다.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경고했죠. 재무 부담이 너무 크다. 경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MBK는 약속했습니다. 2년 내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고용은 100% 승계하겠다고. 매장을 리뉴얼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수 직후부터 점포 매각이 시작됐습니다. 부천 상동점, 동대문점, 해운대점, 안산점. 하나같이 잘 나가던 매장들이었죠.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2015년 142개였던 점포는 2024년 126개로 줄었습니다. 매각한 점포는 다시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건물을 팔고 월세를 내며 장사하는 격입니다. 연간 임대료만 4,500억 원.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4년 매출 8조 5,682억 원. MBK 인수 후 단 한 번도 8조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는 6조 9,315억 원까지 떨어졌죠. 영업이익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적자. 누적 적자만 5,9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5년 146%에서 2024년 3,101%로 폭등했죠. 이자 비용만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약속했던 1조 원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장 리뉴얼은 2020년에야 시작됐죠. 5년이나 늦게. 직원 수는 2만 5천 명에서 1만 9,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용 승계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2025년 3월 4일 새벽.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MBK 인수 10년 만의 일이었죠.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비밀리에 모든 게 진행됐다. 2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전국의 홈플러스 직원들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MBK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죠. 6월에는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36개 매장 폐점을 막아달라. 최대 3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손실이 1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8월 13일. 홈플러스는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내당점은 고별전에 들어갔죠. 최대 90% 할인 판매. 매장을 정리하는 마지막 세일이었습니다. 본사전 직원에게는 무급휴직 안내가 나갔습니다. 긴급 생존 경영 체제. 회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 정부의 민생지원금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됐다. 10월 2일. 인수자를 찾기 위한 공개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계속 운영할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이죠. 계속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 청산 가치는 3조 6천억 원. 거기에 5조 5천억 원의 빚까지. 누가 이런 회사를 사겠습니까? 청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K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김병주 회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났죠. 뒤늦게 사제 출연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결제 대금만 언급했을 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2,075억 원어치의 채권을 산 개인들. 이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다른 변명을 내놨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때문이다. 온라인 시장 성장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같은 시기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남았죠.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빚의 무게였습니다.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MBK 사무실을 조사했죠. 사모펀드 규제 강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매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불 꺼진 계산대, 덩그러니 놓인 카트들,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풍경. 여기가 예전엔 홈플러스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한 기업의 몰락. 그 뒤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 인수,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수익성 좋은 자산의 매각, 투자 없는 경영,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정부의 규제, 코로나19의 충격,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업을 빚으로 사들여 그 빚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 홈플러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산될지 새 주인을 만날지. 그 결말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